자식 키우느라 평생을 바친 부모들이 노후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쫄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그리고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큰 아들은 큰 도둑이고, 작은 아들은 작은 도둑, 딸은 예쁜 도둑이다. 손자, 손녀는 좀 도둑이고, 사위와 며느리는 망보는 사람이다. 그저 웃자고 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듣고 있자면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길 수 없을까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역시 제 자식들을 떠올리게 되었고요. 요즘은 은퇴 후에도 자녀들 눈치를 보며 살얼음판 걷듯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부모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부모와 자식, 형제 사이의 관계를 떠올려 보시고, 특히 돈과 관련해 은퇴하는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가 돈 앞에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손자, 손녀가 보고 싶어 아무리 얘기해도 바쁘다 는 핑계로 오지 않던 자식들이 어느 날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부모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불쌍한 늙은 부모가 자식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들. 이제는 뉴스 속 사연이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보면 자식이 집을 사러 오면 부모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집을 사러 올 땐 노인이든 중년이든 대부분 부부만 조용히 오죠. 자식들이 살 집을 볼 때 부모가 따라오는 건 부모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부모 찬스로 집을 사는 자식들도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처음엔 고마워하지만 살다 보면 그 고마움도 희미해지고 어느새 당연한 걸로 여겨지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돈이 좀 있으니 당연히 자식에게 집을 사줘야 한다고 믿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집 한 칸 못 마련해준 내가 부모 자격이 있나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자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세상엔 수많은 속임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건 자식에게 속는 일입니다. 사업 자금 대주고 결국 거지가 된 부모를 보며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했던 사람들도 막상 자식의 한마디 아빠 너무 힘들어요. 그 말에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하지만 이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가슴 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내 걱정 말고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하지만 자식도 이렇게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님, 우리 걱정 마시고 이제는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세요. 그 한마디가 부모에겐 평생의 위로가 됩니다. 불교 경전 아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을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가시다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구걸하는 늙은 노인을 보셨습니다. 어르신, 어찌하여 이리도 늙고 쇠약한 몸으로 거리에서 구걸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드리고 가진 재산을 모두 물려주었지만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쫓겨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개송을 지어 사람들 앞에서 외우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들을 낳고 그를 위해 재산을 모으며 며느리를 드리고 모든 것을 주었지만 결국 나는 집에서 쫓겨나 떠돌게 되었다. 자식이 늙은 아버지를 버리니 얼굴은 사람이지만 그 마음은 악기와 같다. 늙은 말은 쓸모없다 하여 먹이까지 빼앗기듯 자식은 늙은 부모를 밀어낸다. 지팡이는 나를 지탱해주지만 자식은 나를 짓밟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된 빨대는 면죄부를 받습니다. 우리는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동해야 한다고 배웠고 사랑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핏줄이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에게 빨대를 꽂는 일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진 시대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자주 다뤄지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경제적 갈등입니다. 자식이 자립할 기회를 놓치게 만든 대가를 결국 부모가 치르게 되는 이 비극은 어쩌면 자립을 원하지 않았던 부모 탓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만 원하는 자식, 집 밖을 나가지 않는 자식, 그렇게 키운 결과가 이 시대의 부모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은 단지 도구가 아닙니다. 핏줄의 배신을 불러오는 아주 특별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한 기사에서는 폐륜 범죄 돈은 피보다 진했다 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 씨는 평생 열심히 일하며 5남매를 키웠고 은퇴 후에도 자녀들을 위해 현금, 집, 자동차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집간 딸이 말합니다. 집을 사주시면 아버지를 평생 돌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고 김 씨는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넘깁니다.
하지만 2달도 안 되어 구박을 받고 쫓겨납니다. 지금은 월세 20만 원짜리 영세민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자식들에게 연락조차 오지 않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결국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나는 내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가버린 세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나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녀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자녀를 더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언제든지 귀하고 사랑스럽지만 모든 것을 들어주면 서로에게 불행합니다. 요즘에 칠순거지 팔순거지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다가 날 위해서는 제대로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손자 손녀까지 무료봉사로 키워주고 몸다 마음도 다 축나고 재산까지 자식에게 다 퍼준 뒤 칠순거지 팔순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내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